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춥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슈는 어떤 겁니까? 난방 안 할 수가 없는 날씨죠 요새. 네, 한숨부터 쉬시는군요. 네, 많이 나왔나 봅니다. 네. 가스요금 지난달보다 몇 배 올랐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만 해도 11월에는 17,000원 나왔는데 12월 분이 74,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몇 배로 뛴 거예요? 4배가 넘게 뛰었죠. 오. 이제 성인 남성 혼자 사는 저도 이 정도인데 어르신이나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진짜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걱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황두영 작가의 개인 케이스를 넘어서 어느 정도로 오른 겁니까? 가스 요금이? 이제 도시가스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천연가스 도매 요금인데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파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작년 1월에는 메가줄당 12.9284원이었는데요. 지금 18.3951원이니까요. 거의 1.5배로 오른 겁니다. 50%니까 인상이 된 거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집은 물론이고 지역난방공사도 38%나 요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장 여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거의 1년이 좀 안 됐죠. 침공설이 돌았던 21년 말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9개월 만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3배 넘게 올랐었습니다. 네. 22년 초부터는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점점 커졌었는데요. 근데 이때가 국내에선 대선 정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정부도 그리고 야당이었던 국힘도 가격을 올리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 하다가요. 대선 후인 4월부터 7월까지 요금을 3번이나 연달아 올립니다. 네. 이 시기가 워낙 국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 계절이고 정권 교체기라 아무래도 좀 이슈가 분산되니까 조금 반발이 덜할 거다 그런 판단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10월에도 한 번 올린 적 있잖아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이제 가스 사용이 폭증하는 겨울철에 대비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10월에도 메가줄당 2.6원을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월이나 7월과는 다르게 10월 당시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하락했습니까? 예, 이제 가스비 폭등의 진원지였던 유럽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입망을 좀 확보하거나 해서 전쟁 불안의 초기가 조금 해소되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국내 도시 가격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미리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당시 정부는 좀 그런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 예상과 다르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겨울보다 오히려 지금 더 쌉니다.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럽에서 겨울이 굉장히 지금 따뜻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현재 가격이 단위당 3달러대 초반인데요. 제일 비쌌던 지난 8월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고요. 오. 이제 전쟁 전인 작년 이맘때 보면은 4달러대 중후반에 비해서 싼 거라서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은 인상 당시에는 대체로 맞는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국제 가스 가격은 큰 변동 없거나 오히려 약간 낮아졌는데 국민들만 1.5배 더 내고 있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가격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올라간 건 안 내려온다라는 법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파는 방식을 보면요, 이게 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가격이 비쌀 때는 정해진 가격대로 조금 미치고 팔고 대신 쌀 때는 조금 비싸게 팔아서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쌀 때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본 적자를 회계상 미수금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지금 9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 가격이 내려도 이걸 다시 채울 때까지는 당분간 요금이 좀 낮아지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정부는 오히려 2분기에 추가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저거 다 떠나서 다 좋은데 정말 그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약자들에게는 좀 별도의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추울수록 그런 분들이 더 고통을 받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작년에는 2,30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400억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방비 폭탄을 고려하면 오히려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국회가 조금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예비비나 추경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얘기는 근데 민주당이 꺼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에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요. 그렇죠. 방언하더라도 추위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올랐더라고요. 진짜로 예. 난방비가 너무 올랐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약자에 대한 지원책은 좀 특별히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다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